야당 측이 자료 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채택 모두 이 청문회를 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비판해 온 건데요. 예를 들면요, 이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는 증인 2명을 채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작 핵심 의혹인 이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요, 야당 측이 요구한 자료가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고 증인 채택도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서 무산이 됐습니다. 네, 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된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부실 또는 지연 문제는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1,288건 가운데 759건만 제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영업 기밀, 보유 자료 없음 등을 사유로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료 1,332건 가운데 786건만 제출했습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지난 10일까지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다가 제출 시한인 지난 11일에 무더기로 늦장 제출했습니다. 청문회 증인과 또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 정동영,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는 이 증인과 참고인 모두 한 명도 없었고요. 또 전재수 후보자 청문회는 참고인이 단 한 명만 채택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이 증인 없이 진행됐던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중앙일보에 여당이 김 총리 청문회 때와 같이 무자료, 무증인으로 버티는 걸 전략으로 삼은 모습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과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요. 정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이제 마무리가 됐죠.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이러면서 자찬을 하고 나서서 야당의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개인 SNS에 글을 올려서 새 정부 1기 내각 추천이 끝났으니 털어놓는다라면서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물론 눈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검토한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지요라는 이 대통령의 말이 돌아올 때면 인수위원회가 없는 게 서러웠다라고 했습니다. 또 강 실장은 정말 딱이다 싶은 분이 대번에 찾아진 적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숨을 쉬는데 정말 찾아져서 놀란 적도 있었다면서 그렇다 보니 기사 하나하나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저희 탓인 것만 같고 우리가 둔감했을까 싶어서 잠 못 이루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국민 여러분의 판단만 남았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요. 아첨도 적당히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자기가 인선을 주도했다는 자랑인 동시에 아첨인데 국민 귀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소리라며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갑질, 탈세, 자료 미제출이 모두 이 대통령 눈높이라는 자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이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고요. 또 일부 언론들도 비판 목소리를 내서인지 그동안 낭만은 없다 이렇게 외쳐왔던 민주당에서도 좀 미묘한 기류 변화가 또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행된 첫 인사청문회 후보자 4명 중 이 3명이 현역 의원입니다. 2005년 이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 방송에 출연한 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 장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4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이번 주 내내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질 텐데요.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증인 참고인이 지금 한 명도 없는 그런 청문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정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총리 청문회에서 증인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청문회가 이루어져서 야당이 아주 강한 반발을 샀고요. 그 청문회가 결국 맹탕으로 끝났다. 이런 그 비판적인 그런 지적들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이런 식의 청문회에서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문회 제도가 2005년부터인가요? 전체 국무위원들로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쭉 그동안 봐왔지만 이번 청문회만큼은 정말 저는 최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상 사실은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인데, 자, 그럴 거면 이게 청문회라는 제도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아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 청문위원들이 뭘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처럼 아예 개인적인 문제는 비공개라도 예를 들어서 개인적 검증하는 기구를 만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또 여야가 바뀌니까 똑같이 이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겠다, 이게 요즘 유행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작 청문회가 진행되니까 아니 상임위원장이 갑자기 그냥 산회시켜버려요. 벌써 오전 시간은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럼 오후에 대충 하다가 그러면 끝난 것인지, 자, 이런 식으로 청문회에서 부실하게 할 경우에 당장 뭔가 국정에 통과는 되겠지만 그러나 두고 국민들의 불신을 살 것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야당 시절에 윤석열 정부에서 29번의 인사청문회 채택 없이 강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때도 자료 제출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 장관 후보자들이 최대한 야당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